지금 바로 당신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당신의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인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량을 잃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나 분명한 경고 신호는 없다가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려 할 때 그저 평범한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장바구니를 드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최악의 경우 갑작스러운 넘어짐은 자율성을 제한하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이는 근육량과 근력의 점진적인 감소로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되는 과정입니다. 50세부터 우리 몸은 매년 자연스럽게 1-2%의 근육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특정 행동, 특히 식습관과 관련된 행동은 이 손실률을 최대 40%까지 빠르게 증가시켜 피할 수 있었던 조기 허약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특정 음식, 심지어 오랫동안 무해하거나 건강하다고 여겨져 온 음식조차 실제로는 여러분의 근육에 숨겨진 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근감소증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근육 조직 재생 능력까지 저하시켜 허약함과 이동성 상실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노인 남성의 근육에 특히 해로운 5가지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한국 의사 중 가장 장수했으며 106세에도 튼튼한 2다리로 걸어다니는 박선영 박사인 제가 그 음식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놀라실 준비를 하십시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 중에는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과일과 오랫동안 건강 식단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채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일상적인 작업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고 느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흰빵과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이 대표적인 음식은 거의 모든 식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빵집에서 사는 흰빵, 식당의 흰 파스타, 커피와 함께 먹는 비스킷, 공장식 케이크, 그리고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기타 모든 제품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이러한 음식들이 무해해 보이고 많은 남성들의 식단의 필수적인 부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즐거운 맛과 부드러운 질감 뒤에는 특히 중년 남성의 근육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해로운 것일까요? 정제된 밀가루는 제조 과정에서 거의 모든 영양분을 잃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B군,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은 사라지고 빠르게 흡수되는 전분과 설탕만 남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것들을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상승은 혈당 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대량 방출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인슐린의 증가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근육 섬유를 점차 손상시키고 노화와 관련된 자연적인 근육량 감소 과정인 근감소증을 가속화하는 전신염증 상태를 만듭니다. 둘째,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 균형을 방해합니다. 근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단백질에 함유된 아미노산이 필요하지만 잦은 인슐린 급증은 이러한 영양소가 가장 필요한 부위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정제된 밀가루는 근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육 생성보다는 지방 축적에 유리한 대사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빈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근육 조직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대신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약화된 관절과 근육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단이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이 호르몬에 더 이상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가 필수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인 근육량 감소를 초래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빵이나 파스타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귀리빵이나 호밀빵과 같이 곡물의 섬유질과 영양분을 보존하는 통곡물 100%로 만든 통밀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파스타를 좋아하신다면 통밀 파스타를 선택하거나 병아리콩, 렌틸콩, 퀴노아 파스타와 같이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안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선택에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닭고기나 생선과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곁들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근육에 이상적인 연료를 공급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근육량을 보호하고 매일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며 강하고 활동적인 상태로 나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형적인 아침 식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토스트 몇 조각, 커피 한 잔, 그리고 가짜낸 오렌지 주스 한 잔입니다.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오렌지 주스가 면역 체계의 동맹이자 안전한 천연 옵션인 훌륭한 비타민C 공급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다른 과일 주스와 마찬가지로 과당이 풍부하여 특히 노인 남성의 근육 건강에 최악의 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오렌지 주스뿐만 아니라 사과, 포도 또는 과일에서 자연 섬유질을 제거하여 얻은 모든 음료에도 해당됩니다. 왜 이러한 주스들이 그렇게 해로운 것일까요? 그 답은 과당에 있습니다. 과당은 신체가 포도당과는 다르게 처리하는 당의 한 종류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마셔도 과일 전체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섬유질 없이 많은 양의 액체 과당을 빠르게 섭취하게 됩니다. 섬유질은 설탕 흡수를 늦추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섬유질이 없으면 주스는 급격한 상승과 뒤이은 급격한 하락을 유발하여 몸을 지치게 하고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며 주스와 같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은 과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과정은 지방간 발병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을 유발하여 근육 조직을 손상시키고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과당 섭취량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어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근육이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대로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당은 다른 당과 달리 뇌에서 포만감 신호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렌지 주스를 마신 후에도 매우 빠르게 다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양가가 낮은 탄수화물이나 간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어 염증과 근육 손실의 악순환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일 전체를 먹으면 그 차이는 상당합니다. 오렌지 전체를 섭취하면 자연 섬유질이 혈액 내 설탕 방출을 조절하여 위험한 급증을 방지합니다. 또한 과일을 씹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자연스럽게 제한합니다. 반면에 주스 한 잔에는 3개 또는 4개의 오렌지에 해당하는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가 한 번에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양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침에 감귤류의 맛을 즐기신다면 과일의 펄프와 섬유질을 보존하는 스무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용 껍질이나 과당 함량이 낮은 딸기나 블랙베리와 같은 과일을 섞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블루베리나 키위와 같이 설탕 함량이 적은 과일 전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일들은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고 싶다면 레몬을 살짝 넣은 물이나 허브차가 집에서 만든 주스를 포함한 어떤 주스보다 근육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 관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햄, 소시지, 초리소, 살라미 또는 베이컨과 같은 빠르고 간편한 옵션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공육은 특히 노인 남성에게 오랫동안 쉬운 해결책이었습니다. 복잡한 준비가 필요 없고 맛있고 힘을 유지하는 데 편리한 단백질 공급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공장식 가공육은 우리 근육 건강에 대한 침묵의 위협이며 그 부정적인 영향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이점보다 훨씬 큽니다.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모든 것은 그들의 보존제인 질산염과 아질산염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화학화합물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먹음직스러운 분홍색을 내기 위해 첨가됩니다. 하지만 신체에 대한 그들의 대가는 높습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과 아질산염의 잦은 섭취는 만성염증 및 근육세포의 산화적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노화와 관련된 자연적인 근육량 감소인 근감소증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근육 조직의 재생을 억제하여 섭취할 때마다 점차적으로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게다가 가공육은 특히 저품질 제품에서 포화지방과 때로는 숨겨진 트랜스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동맥을 막아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을 덜 받게 되어 회복이 느려지고 근육 위축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가공육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소금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는 은밀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탈수는 근육 기능에 직접적으로 해롭습니다. 탈수는 경련, 피로를 유발하고 근육 수축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를 먹은 후 특히 목마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소금으로 인한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해 물을 찾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품에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품질은 낮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전분, 밀가루 또는 다른 첨가물과 혼합되어 영양가를 감소시킵니다. 계란이나 생선과 같은 천연 공급원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며 다른 성분으로 인한 손상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요? 다행히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닭 가슴살이나 칠면조 가슴살 구이 또는 첨가물 없이 조리된 살코기와 같은 가공되지 않은 저지방 육류를 선택하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예를 들어 연어, 고등어 또는 정어리는 훌륭합니다. 그것들은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염증을 억제합니다. 통계란 또한 경제적이고 다재다능하며 근육 힘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식물성 대안을 선호하신다면 렌틸콩이나 병아리콩과 같은 콩류를 아몬드나 호두와 같은 견과류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가공육의 유해 화학 물질 없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근육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들어본 그 오래된 조언, 채소를 먹으십시오.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채소는 좋은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슈퍼푸드로 여겨지는 채소조차 실제로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시금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뽀빠이와 같은 캐릭터 덕분에 우리 모두가 힘과 연관시키는 이 녹색 채소입니다.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하지만 시금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그렇습니다. 문제는 옥살산에 있습니다. 옥살산은 시금치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며 비트 잎과 같은 다른 잎채소에도 더 적은 양으로 존재합니다. 이 화합물은 소화기관에서 칼슘 및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신체가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결정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 저항력 및 운동 후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옥살산의 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미네랄이 근육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련, 피로 및 근력 손실 위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하지만 손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옥살산이 체내에 축적되면 신장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노인에게 흔한 고통스러운 질환으로 신체의 미네랄 균형을 방해하여 간접적으로 근육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과도한 옥살산은 근육이 움직이고 회복하는 데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자인 ATP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ATP가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빨리 피로해지고 저항력을 잃고 모든 활동 후 더 느리게 회복됩니다. 이 효과는 특히 큰 샐러드나 인기 있는 녹색 스무디에 매일 생시금치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집니다. 시금치를 요리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살짝 데쳐서 물을 버리면 옥살산 함량을 최대 40%까지 줄여 영양분을 근육 건강을 손상시키지 않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먹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적당량으로 요리한 시금치는 철분, 비타민 K 및 건강에 유익한 항산화제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핵심은 준비와 균형에 있습니다. 생시금치를 좋아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고 옥살산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참깨, 아몬드 또는 저지방 유제품과 같이 생체 이용률이 높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또한 옥살산 함량이 적고 근육에 대한 위험 없이 유사한 이점을 제공하는 케일, 루콜라 또는 상추와 같은 다양한 채소 옵션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커피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김이 나는 이 한 잔의 음료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커피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정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증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특히 노인에게 커피는 우리 근육 힘의 침묵의 적이 되며 이러한 효과는 쇠약함이 나타날 때만 느껴집니다. 커피는 어떻게 근육에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커피는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카페인은 소변을 통해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액체와 미네랄의 배출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근육의 적절한 기능과 경련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둘째, 커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높은 수준의 코르티솔은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근육 조직을 분해하는 동시에 근육이 회복되고 강화되는 과정인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를 섭취하면 이 효과가 강화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셋째, 과도한 커피는 야간 수면을 방해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근육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 신체는 손상된 근육 섬유의 회복을 담당하는 성장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오후나 많은 양으로 커피를 섭취하면 카페인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회복 단계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입니다. 이는 근육 재생 감소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흔한 습관인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코르티솔 생성과 신체의 산성도를 증가시켜 근육과 뼈를 손상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악화시킵니다. 균형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커피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으로 제한하고 코르티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침 식사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낮 동안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다면 녹차는 카페인 함량이 적고 근육에 유익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카모마일이나 루이보스와 같은 허브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씨앗, 견과류, 요리한 녹색 잎채소와 같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손실된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을 따르면 근육 힘을 손상시키지 않고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보이지 않는 요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염증을 증가시키고 근육보다는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흰빵과 정제된 밀가루, 간에 부담을 주고 근육 섬유를 약화시키는 과당이 풍부한 오렌지 주스와 과일, 혈액순환과 근육 재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과 화학물질로 가득 찬 가공육, 힘의 필수적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과도한 생시금치 섭취, 그리고 영양소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야간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커피 섭취입니다. 우리 일상 식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음식들은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독립성과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60대, 70대, 80대 이후에도 놀라운 적응 및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선택을 하고 고품질 단백질과 통과일을 섭취하고
커피 섭취를 적당히 하는 것과 같은 식단의 작은 조정을 통해 이러한 퇴화를 늦추고 근육을 강화하여 계속해서 충만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적인 식단에 이러한 음식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의 영향력을 알고 나서 가장 놀란 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근육과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함께 활력과 힘을 가지고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